유리함수 1단계,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모양 뭐라고 했습니까? y는 x-a분의 k 플러스 b라는 모양이 있다면 이건 원래 y는 x분의 k라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점근선도 똑같이 평행이동이 돼서 x는 a, y는 b가 새로운 점근선이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최대 최소값은 함수값, 그러니까 y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 건데, 이 그래프를 보면 y값이 위아래로 무한하게 펼쳐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진 않는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아마 분명히 정의역을 자를 수 있게 문제를 줬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의 특정 범위를 줬을 때는 그 안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한 이쯤이라고 하면요, 이 안에 있는 범위만 딱 잘라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는 y값도 딱 정해져 있죠. 여기 안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아마 알파를 넣었을 때가 가장 높은 최대값, 베타를 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최대값은 f알파, 그리고 최소값은 f베타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y는 x-2분의 2x-2. 1차식분의 1차식이기 때문에 이게 유리함수는 맞는데 우리가 보기 편한 모양은 아니잖아요. 이걸 보자마자 평행이동을 얼만큼 했는지를 바로바로 체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요. 치역이 3에서 4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치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y값의 범위가 3에서 4 사이다.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을 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최대값은 4겠죠. 그럼 최소값이 3이냐?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4에는 등호가 붙어있고 3에는 등호가 안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맞지만 최소값은 없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3의 등호가 없고 그거보다 바로 위에 있는 수가 뭔지 정확히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값만 준 거다. 그냥 y의 범위를 줬지만 최대값, 최소값 중에서는 최대값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y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거꾸로 정의역을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저 함수를 우리가 보기 좋은 모양, 이 모양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요, 1창들끼리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 분모는 1창 개수가 1인데 분자에 2가 곱해져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즉 분모는 그대로 먼저 적어주시고요. x-2분의, 그리고 분자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2 있죠. 이 뒤에다가 분모에 있는 x-1을 그대로 곱해줄 거예요. 이 모양을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친다면 어때요? 분자가 2x-4가 되잖아요. 전개를 하게 된다면. 근데 원래 분자는 몇입니까? 2x-2죠. 그럼 2x-4를 2x-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몇이 필요해요? 뒤에 플러스 2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분자를 다 정확히 맞춰준 다음에 얘네 둘을 이렇게 쪼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고 나면 이게 왜 이 뒤에다가 저 분모를 그대로 곱했는지가 나옵니다. 왜 분모가 그대로 곱해지게 만들었냐면 얘네 둘을 약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수 부분을 뒤로 빼주기 위해서죠. 그렇게 빼주고 나면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원래 x분의 2라는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치역의 범위를 줬잖아요. 3에서 4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잘라서 보는 거예요. 3은 포함이 안 돼 있고 4는 포함이 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3에는 구멍을 뚫었고 4에는 색칠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의 정의역이 뭐냐? 정의역은 x축의 범위잖아요. 이걸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고 했을 때 알파는 아마 포함이 될 거고 베타는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 4는 함수값에 포함이 돼 있고 3은 함수값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에는 등호가 붙고 베타에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정의역이라는 건 정의역, 공역, 치역 다 마찬가지지만 이건 집합이에요, 집합. 자,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등식만 적은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이런 범위의 x들의 집합이다, 그게 정의역이다, 이런 집합 기호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알파는 어떻게 구합니까?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4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알파는 3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x값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3이 나온다. 이걸 계산해주면 베타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x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라고 했어요. 저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x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범위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x의 범위가 아래에 있는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될 것이다. 정의역을 한 번 더 꼬아서 준 겁니다. 저 2차 부등식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얘네 인수분해하면 합차 공식으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항계수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x축 이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x축이랑 닿아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사이 범위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족하는 x값은 어디입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게 바로 저 아래에 있는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일반적인 모양으로 바꿔줘야 평행이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파악하기가 쉽겠죠. 자, 이걸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차항들끼리 비교를 먼저 하는 거예요. 분모에는 x만 있고 분자에는 2x가 있기 때문에 이건 2가 따로 곱해져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모에 x-2를 그대로 적는데 분자에는 일단 2를 먼저 적고 그 뒤에다가 분모를 그대로 곱해준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얘는 2x-4가 되잖아요. 분자를 전개를 한다면 근데 얘가 원래 뭐예요? 저기 2x-1이기 때문에 2x-1로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3이 필요하다. 뒤에 따로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네 둘을 쪼개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빨간 부분 보면 x-2끼리 약분이 되면서 그냥 2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y는 x-2분의 3 더하기 2. 그럼 원래 x분의 3이라는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인데 이걸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다. 이런 상황에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면 그럼 이 부분만 잘라서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라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둘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랑 1을 다 대입해서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최대값은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m이 나온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m은 1이 되고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최소값 m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보면 최소값 m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정답은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